예, 그럼 여기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죠.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다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총력전을 벌이겠다. 총력전을 벌이겠다. 네, 이렇게 조금 의미를 좀 해석할 수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 주거지까지 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끌어와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총력전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양을 늘리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물량 자체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더 많았다. 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깜짝 놀란 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저는 여기서 조금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우리가 그 재초안이라고 얘기하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 면제시켜주는 부분. 물론 공공재개발의 경우이지만은 이런 재초안도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2년의 그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데 이런 조합원들에게 이런 것도 면제해주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기존에 있던 규제의 폭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변했다. 시장에 이런 변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확실하게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서울만 해도 지금 32만 호죠.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심리어는 어느 정도 잠재울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 대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재초안과 관련되어 있죠. 이제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띄기 시작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분양주택을 선택했다는 점. 사실 그 전부터 전문가들이 과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는 이제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공공 분양을 선택했다. 그래서 분양주택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번에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추첨제를 좀 선택했다는 부분인데 예.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총 공급 물량의 80%는 이제 분양주택으로 내놓고 예, 분양주택으로. 그렇죠. 예. 그거에 또 반은 일반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또 30%는 바로 추첨제를 통해서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가점제에 약하신 분들이 젊은 세대입니다. 아무래도 가점제에서는 불리하거든요. 근데 예. 추첨제로 가다 보면은 30대, 40대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본다면 굉장한 변화된 모습이다, 정부가. 이런 쪽에서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30대 젊은 층 중심으로 기회는 조금 넓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젊은 해봅니다. 세대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 네,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집이 대체로 그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그 공급 물량에는 지금 어느 정도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을 보면 총 물량이 한 70에서 한 80%는 분양주택, 한마디로 이제 아파트겠죠. 이런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한 그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 분양주택을 공급하기로 말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양을 늘려주되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중심으로 좀 늘리게 주겠다 이런 어떤 시그널이거든요. 예. 이런 것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에서 이 구체적인 지역은 거론되지 않았는데 오늘 그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변창 국토부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구획을 지정을 해야 되고 확정을 해야 되고 네. 또 지방자치단체와 또 세부적인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인프라라든지 지역의 다양한 요구들을 그렇죠. 반영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 3개월에 걸쳐서 좀 순차적으로 협의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오면 이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들이 그 얼마나 동의하고 또 참여하느냐가 좀 관건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 한 32만 가구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27만 가구가 이제 주민의 동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 참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기를 했는데 예. 첫 번째로는 용도 지역의 종상향 부분입니다. 이게 1단계 종상향이 되면 당연히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가구 수를 채울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사실 실수요 중심의 토지주 중심에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되고 인센티브가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좀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거주 2년 의무도 면제되는 부분, 그러니까 재건축했을 때에 이런 것도 굉장히 실수요자, 재건축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부 체납 비율. 지금 보면은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이내로 이제 제한하겠다는 것. 이런 것만 봐도 규제 일변도에서 많이 벗어났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그거예요. 초점은 과연 민간에서 어느 정도 사업 부지를 내놓느냐 이건데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까? 네, 얼마가 참여할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부와 이제 민간에서의 여러 가지 조율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번 대책이 공급 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또 개발을 많이 하다 보면 네네. 또 투기 수요가 좀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네. 투기 방지 대책도 지금 같이 나왔죠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 첫 번째로는 이제는 오늘 이후에 이제 공공시행 사업 구역에서 부동산을 새로 구입한다. 그러면은 입주권을 주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현금 주고 털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보관이거든요. 우선 이것도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 그렇죠. 예. 이제는 만약에 샀었으면 현금 주고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실적이죠, 이게 또. 두 번째로는 지분 분할. 한마디로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쪼개기, 지분 쪼개기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으세요. 지분 쪽에. 예, 이런 분들에게는 입주권을 아무리 쪼개도 하나만 주겠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는 전매가 불가능하게 막아버렸죠. 세 번째로는 5년 이내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주택의 우선 공급이나 분양권, 조합원 분양권 신청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공급 방안을 냈을 때 이런 투기 세력에 억제하는 부분도 고심한 흔적이 여기서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하네요. 네, 맞습니다. 또 사업 기간도 지금 최대한 줄이기로 했죠. 13년 걸리는 걸 지금 5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네. 이 정부 계획대로라면 실제 입주도 2025년까지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큰 관건이 이번 대책의 속도예요. 속도.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관건이다. 얼마나 빠르게 사업이 진행돼서 정말로 실수요자들에게 신뢰를 얹어줄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럼 속도가 되려면 민간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주에 대한 요건을 좀 낮추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건축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에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번 법을 좀 개정해서 3분의 2 한마디로 그전에는 한 75에서 주민 동의 80%를 받아야지만 들어가는 거를 이제는 67%만 동의를 받아도 들어가게끔 하겠다. 그래서 속도감을 굉장히 빨리 불어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패스트 트랙 방식이죠.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동시에 밀어붙이는 그래서 과감하게 공급을 늘려주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건설단체 16개가 관련된 협회인데 예. 민간 분야란 말이죠. 여기에서 오늘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이걸 환영을 한다.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간과 이제 공공이 어느 정도의 합의 맞춰서 이번 공급을 대책을 빠르게 준비하느냐가 이번 양의 어떤 공급량의 최대 승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런데 당장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값도 상승세였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 대책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이게 효과라고 본다면 이제 예. 프레임을 좀 다시게 보셔야 되는데 이번 공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공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수요가 늘어나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예. 근데 공급의 양을 늘리겠다고 해서 만약에 가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당장 효과를 봤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거든요. 아마 정부도 이런 효과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수요가 줄이는 효과마저도 오늘의 공급의 양을 봤을 때 의미는 있다. 오늘 발표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